소설이란 집 짓는 것과는 다릅니다. 소설이란 삶과 생명의 문제이며 삶이 지속되는 한 추구해야 할 무엇이지요. 소설이 인생보다 크고 소중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소설이란 접근해 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예술도 터전으로서의 삶을 능가하지 못합니다. 그저 소망일 뿐입니다. 글쓰기란 무엇이냐고. 삶 속에서 이루지 못한 소망이 결코 구현되지 않는 무엇이 존재하기 때문에 씁니다. 이는 예술 지상주의도 판미주의도 아닙니다. 삶의 연민입니다.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세계에 대한, 존재에 대한, 특히 생명 있는 존재에 대한 치열한 애정이 없으면 글을 생각하지 말아라는 거야. 그게 핵심이라고. 치열한 애정, 정말 아주 끔찍하게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글 쓰지 말아라는 거야. 그렇다면 그가 쓰는 글 쓰는 행위라든지, 그다음 글 써서 많은 사람들이 읽고 뭐 하면서 이제 그 만나는 모든 과정조차도 그 사람의 삶의 기반은 치열한 애정이라고, 끔찍한 애정이라고. 난 그렇게 봐요. 그 애정의 그 치열함이라는 건 굉장하죠. 그 예전에 쓰셨던 글 중에 그 언어는 피안으로 건네주는 배라는 표현을 하신 적이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문학하는 행위가 결국은 그 삶과 인생의 그 대면을 언어로 실어 나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언어가 충분히 그 무게를 감당하는가요? 지금 언어에 대해서는 요즘 내가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쉬운 말로 우리 부모님들이 자기 심정을 다 표현을 못하고 남이 믿어주지 않고 자기도 믿음을 줄 만큼 표현을 못하는 안타까울 때 보선목이라 뒤집어 보이겠냐 이런 말 하거든요. 그 보선목 같으면 뒤집어서 보이면 되는데 자기 마음을 보선목같이 뒤집어 보일 수는 없거든요. 그거는 그 말은 쉽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이게 그 인류 전체, 생명 전체 하나에 도달 못하는 그겁니다. 그게 바로 언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언어의 발달이라는 거는 어떤 진리의 발견이 아니고 자꾸 덧붙이는 거예요. 여기 하나의 기본적으로 뭐뭐이다 하지만 거기 미흡한 것 같아서 또 다른 말로 맞춰봐요. 끊임없이 해봐도 그 진실은 표현이 안 되거든요. 제가 흔히 이런 얘기를 해요. 여기 그 지학산이 있잖아요. 지학산의 이 개념, 이걸 볼 때 모두 그저 수월하게 지학산 하거든요. 그 머리에 떠오르는 거는 그 지학산이라는 이름이죠. 그런데 우리가 동쪽에서 보는 지학산이 다르고 서쪽에서 보는 게 다르고 그 남쪽 북쪽 다 다르거든요. 그러면 어느 게 지학산이냐? 또 지학산의 개념은 그 안에 동식물도 있고 나무도 있고 강석도 있고 그 뭐 어디 풍경도 있고 뭐 그야말로 한 우주를 이루고 있는데 그거를 지학산이라는 말 한마디로 그 지학산의 본질을 도저히 얘기 못 하거든요. 바로 언어가 그런 거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가장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모른다는 그것만이 확실한 거예요. 그 지학산을 알았다 이게 아니고 지학산이 뭐인지 모른다. 그리고 죽음이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그것만이 확실한 답이에요. 근데 현대 언어나 또는 과학이라는 건 자꾸 분석하고 그야말로 해부하고 거기서 실증적인 드러내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물질로서 드러낼 수는 있지만 그거로서 우리의 삶이나 죽음이나 존재 이유나 그게 밝혀지는 건 아니거든요. 하나의 물질의 좁은 면을 이건 무슨 물질이다 그것뿐이지 그게 우리 삶에 무슨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 요즘 보면 의학도 눈만 보는 의사가 있고 피부만 보는 의사가 있고 또는 심장만 보는 의사가 있는데 이분들이 눈을 볼 때는
물론 인간의 일부러지만은 생명의 전체 총체성을 보고 있질 않아요. 이 피부만 보는 거죠. 피부만 가지고 한 인간을 전체적인 정체를 고칠 수도 없거니와 보여지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도 아까 그 제가 선생님께 그 말씀을 드렸거든요. 제가 요즘 저는 사회과학자니까 사회과학자로서 회의를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문학 작품을 보면서 총체성의 원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조금 알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제 그 말씀이신데 저도 그 가슴에 와닿고 저 개인적으로도 반성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여기 그 다시 그 문학으로 돌아가 보면 이 불어판의 뒤에 평에 잠깐 읽어보면요. 일제 시대의 민초들의 조선 민초들의 삶을 토속적 언어로 담아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 토속적인 풍부한 언어가 어디서 나온 건가요? 그런데 아까 이 얘기가 언어에 대해서 제가 차마 그 언어라는 거는 미약하나마 생명체거든요. 그것도 하나의 생명체인데 요즘에 언어라는 게 굉장히 세분화되고 많아졌지만은 옛날에 많지 않고 간략한 그 시대에서 한 발짝도 나가고 있지 않거든요. 가령 뭐라 할까요? 토속적인 언어라는 이 얘기도 토속이라는 그 자체는 우리가 토속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지만은 그 시대의 그 장소의 냄새, 모양, 분위기 모든 거의 토속적인 언어예요. 그러니까 언어가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그때 그 시대의 그 서민들의 모습, 서민들의 냄새, 몸짓, 기척 이런 걸 다 포함한 게 하나의 언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이 또 언어라는 게 비안에 도달 못한다 이런 얘기도 했고 내가 언어를 또 한 가지 간단히 얘기를 하자면 아까도 내가 그 얘기를 하다 말았는데 옛날에 우리 이 할머니나 어머니들이 여러분들도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지 세대에 가장 많이 듣던 이 얘기가 그놈 사람 아니다. 아이고 그게 그래도 사람이네라.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 도덕적인 기준이에요. 그 다음에 또 많이 듣던 얘기가 그 염치 없는 놈. 그게 염치를 차릴 줄 안다. 이거는 인간의 품위를 얘기하고 그 기준이거든요. 근데 또 한 가지 생각하는 게 쓸모가 없다. 아무짝에도 쓸데가 없다. 이 말도 상당히 많이 듣던 얘기거든요. 그러면 쓸모가 없고 쓸데가 없다는 이거는 뭐이냐? 이른바 이건 합리주의예요. 그러면 그 당시 합리주의는 뭐였나? 이제 첫째 그 당시의 합리주의라는 검약이에요. 검약, 검소하다는 거. 그기고 또 하나는 근본의 보존이에요. 만약 근본에서 지역이 무성하게 나면은 근본이 가리면 안 되니까 그런 걸 생략해 버리는 거예요. 근본을 남겨두고 이 장가지를 생략해 버려. 그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그 시대에 쓸데없다는 말이 가지는 합리주의거든요. 근데 오늘날 합리주의가 뭡니까? 소위 이제 오늘날이라기보다는 자본주의 시대라고 봐야겠죠. 거기에 합리주의라는 거는 자본주의의 꽃이 뭐입니까? 생산, 소비, 그리고 이윤이거든요. 생산과 소비라는 이거는 자본주의의 합리주의인데 이 검약하고 정반대 개념이죠. 많이 생산하고 많이 소비하고 이게 옛날에 가졌던 검약하게 산다는 거하고는 완전히 정반대 개념이에요. 그러고 또 오늘에는 모든 게 분업화되어 있죠. 그 하나의 장인이 없어요. 나사 못 돌리는 사람 많지요. 뭐 부품으로 전부 일하기 때문에 이 전체에 총체성이 없어요. 분업화되어 있고 그리고 학문도 전부 세분화돼 가지고 또 의학도 한의학은 그 총체적인 그걸 가지고 가지만 지금 양의학이라는 거는 뭐
아주 부분적으로 세분화돼 있거든요. 그러니 여기서 그 부분만 보이지 총체를 이루가요. 그 언어 자체도 큰 무성한 장가지가 많고, 그 장가지를 지정한 장가지로 발전하기 때문에 근본과 본질은 가려져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조상들이 말하던 합리주의와 오늘의 합리주의가 아주 정반대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이 언어도 하나의 같은 언어가 이렇게 두 가지로 상반될 수가 있는가. 나도 새삼스럽게 놀라움을 느꼈습니다. 그런 뜻으로 우리가 언어를 참 불안한 거지. 저는 원고지를 메울 때마다 언어가 도망가는 것을 봅니다. 가슴에 차오르는 감동을 글로 옮기려 하면 그것이 저만큼 달아나 버립니다. 그 달아나는 말들을 붙들기 위해 쓰고 또 씁니다. 한을 풀기 위한 노력입니다. 여인이 밭을 매다가 허리를 펴고 문득 머리를 들었을 때 그곳에 노을이 있습니다. 그 여인은 노을에서 표현할 수 없는 아름다움과 함께 슬픔을 느낍니다. 이 비감은 언어보다 훨씬 진실에 가깝습니다. 박경리 선생의 토지는 사실은 묘사적이라기보다는 서술적이에요. 훨씬 더. 만일에 이렇게 한 가문을 중심해서 얘기를 쭉 진행해오는 이런 소설적인 기법이 묘사적인 곳에 더 많이 치중했다 한다면 속도감을 갖기가 어려웠을는지도 모르는데 이 소설은 아주 빠르게 읽혀나갑니다. 그런 그 서술적인 진술들이 상당히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작품인데도 불구하고 일상적인 삶에서 매몰됐던 그런 토속적인 언어들을 전부 다 살려냈단 말이죠. 그것이 아마 당대적인 삶, 이제 근대화 초기 단계부터 시작해서 쭉 역사적인 전변을 겪게 되는 그런 당대적인 삶에 밀착될 수 있는 효과를 불러일으켰어요.